지금 태국 국립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의료 시스템 도입 문제로 의료진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태국 의료계의 질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병원 내 의사들의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의료 시스템이 사실 이미 수십 년 넘게 한국이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검증된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최근 병원 회의 현장에서는 이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사들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수석 의사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의료 시스템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시스템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병원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병원의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에 차갑게 반사됩니다. 피곤한 눈으로 환자 차트를 살펴보며 저는 오늘도 여러 생명을 구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태국 국립병원 응급의학과의 베테랑 의사인 저 파와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판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미국 의료 장비에 대한 제 탁월한 지식은 병원 내에서도 따라올 자가 없죠. 오늘 응급실에 들어온 심장마비 환자, 미국에서 들여온 제세동기가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의료기술이 아니었다면 살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제 견해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하버드 의대에서의 연수 증명서와 여러 국제의학 컨퍼런스 참가 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어요. 저는 그 증서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녁 회진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평화로운 밤을 알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호출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즉시 와주세요.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입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규모 8.5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긴급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 울부짖는 가족들, 분주히 뛰어다니는 의료진들로 병원 로비가 가득 찼습니다. 최대한 빨리 중환자실을 준비하세요. 수술실도 6개 모두 가동시켜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수많은 응급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병원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밤새 수술과 응급처치를 반복하던 저는 잠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곧 도착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뉴스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서구 국가들의 지원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에게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제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때 제 동생 살만이 휴게실로 들어옵니다. 평소 저와 달리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살만은 한국 의료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형, 한국의 의료기술도 정말 뛰어나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제 머릿속에는 서구의 의료기술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살만,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 환자의 생명을 걸고 실험할 수는 없다고. 두 형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살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휴게실을 나갔죠. 저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 끝없이 이어지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하루빨리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회의실에서 의료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흐리고 탁한 공기가 병원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재 의료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던 응급 의료 장비들이 관세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눈빛에서 저도 같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진 이후 중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병원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병원이 의존하던 미국산 의료 장비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생 살만이 다가왔습니다. 살만은 여전히 한국 의료기술과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지 설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의료 기술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고수하며 삶안의 제안을 일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진 이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의 역량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하고 연수받으며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구 의학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의료 컨퍼런스 초청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연히 참석했을 텐데 올해는 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어요. 병원 라운딩을 하던 중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지진으로 약해진 건물이 또다시 무너져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인공호흡기도 모자라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한계 상황에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몇몇 중환자들은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3명의 환자를 더 잃었습니다. 충분한 장비와 약품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환자들이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처음으로 제 신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서구 의학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병원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태국 정부의 외교적 혼선과 실패한 국내 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병원 운영 회의에 참석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약품 재고가 바닥나고 있고 의료진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있어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선임 의사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중국, 의존적 외교 정책이 의료 시스템에 끼친 악영향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죠. 그 결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저희를 서구 편향적 엘리트로 규정하며 비난했어요. 하루는 응급실에서 18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탈진 상태로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편집되어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환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오로지 정치적 공방만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살만이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한 의료기업이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임시 의료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의료 장비와 기술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미국과 유럽이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의 영양실조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지진 이후 식량 부족과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양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돌며 아이들의 야윈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의약품이 부족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고열로 떨고 있었지만 해열제가 부족해 충분히 투약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제가 배운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따르는 의사로서 어떤 의료기술이든 효과가 증명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소명은 환자를 살리는 것인데 제 고집으로 인해 그 소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날 밤 병원에 다시 한번 비상호출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건물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달려가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더 많은 환자들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중증 환자들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만이 환자를 치료하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환자들의 생명이 제 편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제의료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예년 같았으면 당연히 초청받았을 행사에 올해는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태국 의사들의 참석이 제한되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하던 서구 의학계가 저를 외면한 느낌이었어요. 평생 서구 의학을 최고로 여기며 그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형,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살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살만의 얼굴은 평소보다 상기되어 있었어요. 한국 의료기관에서 임시 의료시설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응급의료 시스템은 지진 피해 현장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살만. 지금은 다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만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무의미하게 뒤적이다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진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약품 공급이 더욱 악화되어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부족해진 상황이었어요. 병원 운영회의에서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침대에 누워 열에 들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지만 약품이 부족해 충분한 양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영양실조로 입원한 아이들이 있는 병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기본적인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영양실조 환자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앙상한 팔다리와 생기 없는 눈빛을 보며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는데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 의료시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이동식 의료장비와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의료장비와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지만 분명히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들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형, 저기 좀 봐요. 살만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의료진이 개발한 휴대용 진단 장비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진 피해 지역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저 장비라면 우리 병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살만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동의했어요.
그날 밤 병원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뉴스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정말 내 편견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밤새도록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념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어요.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최소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내면의 고집과 타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죠. 레지던트들에게 지시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의학저널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관한 최근 연구 자료들을 모두 찾아서 제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수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을 라운딩하던 중 영양실조로 입원한 어린 소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속히 병실로 달려갔지만 소년은 이미 위독한 상태였어요. 필요한 영양제와 약물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담당 간호사가 무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절망감, 그리고 제 고집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소년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레지던트들이 수집한 연구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홀로 그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관한 논문들을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많은 환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의료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특히 재난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배워온 접근법과는 달랐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는 병원 앞마당이 보였어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 편견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살만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형,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우리 병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어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과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죠. 살만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형인 제가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연구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살만, 나도 생각이 있어. 하지만 아직은. 제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살만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구 의학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한 번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약해진 다리가 무너져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의료 장비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선생님. 중증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응급실 책임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의료진이 설치한 임시 의료시설에서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살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만, 나 좀 도와줘. 한국 의료진과 연락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살만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겨 한국 의료진과의 미팅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였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내 고집은 내려놓을 수 있어.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의료진과의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환자들을 위해 이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병원 회의실에는 한국 의료진과 우리 병원 주요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와즈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민수 교수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국 의사가 친절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김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들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맹신해왔던 서구 의료 시스템은 종종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접근법을 강요했었죠. 반면 한국 의료진은 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들이 가져온 응급 의료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인공호흡기, 효율적인 물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현재 우리 병원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 즉시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주변의 동료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서구 의학만을 고집하던 제가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파와즈 선생님, 회의가 끝난 후 살만이 기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형, 정말 잘 결정했어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살만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옳았어, 살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그날 오후 한국 의료진과 함께 병원을 라운딩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운영 시스템과 약품 관리 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했어요. 김 교수팀은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병원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으로 응급실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환자 대기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특히 휴대용 진단 장비 덕분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져 치료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파와즈 선생님, 이 진단 키트로 말라리아와 댕기열을 현장에서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분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비를 직접 사용해보며 감탄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첨단 장비보다 단순해 보였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훨씬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살만은 한국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며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동생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어요. 살만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던 것이었습니다. 형, 내일 한국 의료진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특별 시연회를 열 예정이에요.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살만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태국 미얀마 국경 근처의 피해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의료진은 그들이 개발한 재난 현장 응급 의료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이동식 수술실, 즉석에서 조립 가능한 임시 병동,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현장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연회를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장비나 값비싼 약품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연회가 끝난 후 김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파와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는 후회와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의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할 때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학을 마치 국가 간의 경쟁처럼 여겼던 것 같았어요. 미국, 유럽의 의학이 최고라는 믿음은 결국 제 자신의 우월감과 안정감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만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살만, 내가 옳았어.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미안해. 살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형도 충분히 좋은 의도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의료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병원의 주요 의사와 간호사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의료진과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들의 재난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잠시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서구 의학만을 고집하던 제가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환자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요. 제 고백에 많은 동료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기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새로운 접근법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 병원은 한국 의료기관과 공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김 교수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파와즈 선생님, 이번 협력은 단순히 두 병원 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의료 공동체 형성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학은 한국가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의학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통합할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살만과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살만,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 형과 함께 아시아 재난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꿈이 이제는 제 꿈이기도 했어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6달, 우리 병원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환자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는 주변 국가들에도 알려져 많은 의료진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 연수 증명서 옆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공동 연구 인증서, 아시아 재난의학협회 창립 멤버 증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학적 여정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법이었어요. 저에게 있어 그것은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의학의 가치였습니다.